안녕하세요, 풍구입니다. 네, 오늘은 8월 26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와, 날씨가요 이제 진짜 가을 날씨 비슷해졌어요. 아침 기온은 상당히 낮아졌어요. 지금 한 16도 17도 되는 것 같고요. 바람도 제법 좀 쌀쌀하게 붑니다. 지금 제 복장이 반팔에 반바지 이렇게 여름용 복장이긴 한데, 와, 이렇게 입고 걷기를 해도 될까 생각이 들 만큼 좀 선선한 날씨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원하다 정도였다면 오늘은 좀 서늘하다 그런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조금은 이제 이렇게 아침 걷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좀 복장 같은 거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물론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날씨가. 지금은 좀 약간 썰렁해도 내일이나 모레나 다시 또 금방 좀 기온이 올라가지고 좀 더운 날씨 됐다가 다시 좀 서늘한 날씨 됐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 번갈아 가면서.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살짝 더운 날씨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늘엔 구름이 또 많이 끼어있고 지금 안개도 좀 자욱한 편입니다. 다만 미세먼지 수치는 괜찮은 편이에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둘 다 좋은. 걷기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또 걷다 보면 몸에 땀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날씨일 수가 있죠. 사람들 딱 복장만 봐도 대부분의 지금 아침 걷기를 하는 사람들 복장, 상의를 하나를 걸쳤네요. 자켓 같은 거, 트레이닝복 이런 거 걸쳤습니다. 하의도 긴 바지를 주로 입고 있고요. 걷는 풍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조금 이제 복장을 갖췄네요. 그렇습니다. 와, 요즘에 진짜 또 생각해보면 최근에 참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긴 한데, 하나 좀 제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어제 물론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것도 눈여겨보는 그런 어떤 사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그런 뉴스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보육원 출신 청년들, 어린 학생들,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그런 이제 어린 학생, 다만 보육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통의 부모들이 있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고 그런 시설에 맡겨져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거를 이제 자립이라고 하죠. 그 이후에 성인이 되는 단계에서는 자립을 합니다. 그 성인이란 거는 법적인 성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우고 잘 돌본다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함께 그렇게 생활해오던, 커오던, 자라오던 그런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겠죠.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항상 이렇게 경험을 해오며 자라온 청년들도 있겠지만, 가정 자체, 그러니까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라든지 사회적으로라든지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겪고 또 자라온 그런 청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할 겁니다. 그 안에서도 부모가 있는 경우에도 말이죠. 그런데 예, 보육원에서 자란 그 청년들은 예, 부모의 관심 속에서 예, 부모의 보살핌을 통해서 자라오지를 못한 거죠. 예,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 하에, 그러니까 단일한 기준 하에 자립을 하겠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돌봐줘야 되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아마 뭐 자립지원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 500만원 뭐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있는 이제 그 대학생, 대학에 처음 입학한 그런 새내기 대학생들, 뭐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좀 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되면은, 이 돈 가지고 좀 방은 알아보는데 네가 이제 좀 일을 해야 될 거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 그리고 등록금도 좀 스스로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집안이 그렇게 너를 도울 형편이 못 된다, 너를 지원해 줄 형편이 못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뭐 부모 마음이 그렇게 진짜 아예 그냥 내던지듯이 던지고 싶은 마음이야 누가 있겠냐마는,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조차도 나는 그래도 이렇게 기댈 곳은 있구나, 다만 금전적인 어떤 혜택, 도움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안 되면은 뭐 잠깐 쉬었다가 뭐 다른 거 좀 하다가 일 좀 하고 휴학했다가 다시 이제 복학하면 되지, 그동안 집에 좀 가 있거나 뭐 이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육원 출신 학생들,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100% 파악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00% 이 학생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거는 모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건 아마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이상 좀 해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 어린 청년들이 말이죠, 그 20대 초반에 이제 자립이란 걸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마도 두렵고 무서웠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온전히 스스로가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뭔가 제도를 좀 보완을 하고 좀 지원을 더 늘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좀 보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런 학생들을 좀 더 우리 이 어떤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려면 참 제도만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제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제가 이제 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뭐 사회의 문제냐, 사회가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돈으로 더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보육원 출신이라고 해서 다 그렇지도 않다, 막 이런 이제 근거를 대거든요. 근데 아마도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에 주위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만든 거는 온전히 100% 내 능력으로 이렇게 만든 것인가. 네. 내 능력과 노력으로만 지금 현재 나 자신이 만들어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객관적으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보육원이라는 환경, 그런 보육시설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라는 그런 아이들, 청소년들 중에서 거꾸로 정말 어떤 부모가 있고 좋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자랐으면 훨씬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었을 그런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본 조건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그거는 개인의 책임이다 할 수 있는 거겠죠. 그것 때문에 사회 제도가 있는 겁니다. 사회 복지가 있는 거죠.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근데 그 최소한의 기회가 최소보다도 더 적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소한의 기회라는 게 사실은 최소가 아니었다면, 그거보다 더 낮은 레벨이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막막해지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 뭐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 뭐 더 지원금을 늘리고, 뭐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좀 더 뭐 상담이라든지 시설을 통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중요한 측면이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은, 그러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로 이 주변을 정리를 하려고 한다면, 그게 또 상대적으로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차이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무슨 개인의 성향, 그리고 어떤 지금 주변의 환경,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 사람의 어떤 선택과 결정이 이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막말로 무슨 뭐 진짜로 정말로 강력한 의지, 뭐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 난 반드시 살아서 진짜 뭔가를 이제 이루어낼 것이다, 진짜 그 강인한 의지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런 개인적인 성향이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정말로 그 상황이 오히려 적성이 맞아가지고 예. 아주 뭐 자신의 자유로운 그런 생활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예. 자기 적성을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예. 보람을 느끼고 예. 좀 행복하게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장 좋은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로서 이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주 그냥 희소성 있는 아주 희소한 성공 사례를 가지고 나와서 저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을 언급을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이공계 출신으로서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좀 뭔가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과 동시에 사적인 영역,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인적인 그 우리 사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스스로 그런 인적 네트워크들을 좀 만들어내서 예,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보살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참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뭐 나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나는 내 의지로 모든 게 다 가능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했지만 내 주변에 그런 주어진 환경들, 뭐 부모님의 이런 지원, 다른 환경적인 지원, 학교에서의 지원,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거는 힘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조금 주변을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혜택을 어쩌면 지금 나보다도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그 어린 학생들이 주변에 있지 않은지, 그리고 여기서 그런 어떤 그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100% 내가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나도 스스로 혼자서만 100%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면서 100% 학생들이 잘 일어설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나중에 뭐 갚아라, 넌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해줬기 때문에 너 네가 돈을 버니까 너도 뭘 해라, 이게 아니고 그냥 그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그 학생이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는 자신의 그런 기억을 되새겨 보면서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자기도 이제 어린 학생들, 자기보다 더 어린 학생들, 동생들 그렇게 함께 돕는 또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게 저는 딱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마다.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좋은 나라가 되는 거고요. 전 그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회적인 신뢰,
사회적 자본이 점점 생겨나면서 아, 나보다 안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네,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 문제였구나. 그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요건들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걷는 풍구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 아침에 또 좋은 모습으로 네,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